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첫 번째로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쿠팡에선 큰 의미가 없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전략을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릴게요. 완전히 있죠. 소싱할 때도 사실 실패할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게 매출을 못 낸다 이게 아니라 매출을 내더라도 광고비의 로스가 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품률이 높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패션 관련 의류, 내가 꼭 입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어봐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이즈적이거나 아니면 색상, 디자인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는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기가 혹시 몇 살인가요, 조카가? 그러면 이게 만 14세 미만이라서 만 14세 미만에 맞는 또 이제 어린이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제품을 소싱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국내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관련된 인증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해외에서 처음 가지고 오게 되면 인증도 거쳐야 되고 판매되는데 이제 인증 비용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국내에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누군가가 판매하고 있다면 그 제품을 저희가 사와서 다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의 전략을 쓴다면 아기 모자도 팔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제품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나 입에 가져다 대거나 어린이가 썼을 때 뭔가 이제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용품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경쟁 강도라는 게 되게 반영되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요. 제가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와서 키워드 분석. 자, 이렇게 아기 모자를 검색했더니 한 달 검색 수가 거의 1880회 정도가 됐고 경쟁 강도는 17.81이라서 보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쿠팡에 이 제품을 판매할 확률이 높은데 쿠팡의 경쟁 강도가 13.14로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 이 경쟁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 게, 쿠팡에서 아기 모자를 검색해 보게 되면요. 아기 모자. 그러면 아기 모자로 잘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몇 명이 되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첫 번째 줄 상단에, 그 다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의 판매자들이 후기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고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가 좀 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서 봤을 때 후기가 800개인 판매자도 있고 178개, 그 다음에 2100개, 425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2,800원에 2,100개로 후기를 가지고 있는 이 판매자가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자 로켓은 아니지만 가격 자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는 가격 같아요.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도 보니까 두 번째 줄로 내려왔을 때 후기 개수들은 굉장히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면서 800개를 가진 판매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18개, 170개, 110개, 119개, 뭐 25개 이런 식으로 100개 미만인 판매자들도 꽤 보여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내가 1등은 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한 3등, 4등 정도의 판매량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여기는 랭킹 순으로 봤을 때 순이고요. 판매량 순으로 다시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판매량 순으로 봤더니 이렇게 11,550원 하고 있고 후기가 808개 달린 이 제품이 1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등, 3등, 4등도 가격대는 다 만원대 정도이고 여기는 6,000원, 5,000원대인데 후기가 850개에서 뭐 1297개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로 와서 5등에서 8등까지 판매자들의 후기 개수나 판매 가격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처음 진입한다면 여기 8등 정도 되는
후기가 70개 정도 되고 판매가가 15,800원. 이 제품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얼굴에 바람막이가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제품 같아요. 한 달에 100명 이상 구매를 했네요. 그러면 이 제품만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이 정도 등수를 했을 때 판매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를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실제로는 쿠팡에서 판매를 잘 하고 있는 판매자의 세 번째 줄, 그러니까 4등, 두 번째 줄 8등, 세 번째 줄에서 12등 정도까지의 판매자들의 이제 경쟁 난이도 같은 것들만 보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의 이 경쟁 강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아이템 스카우트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기반이라서 네이버와 쿠팡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100%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이버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이버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은 거의 정확한 정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기 모자를 여기 가격 비교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는 쿠팡이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랭킹 순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랭킹 순이란 건 읽어보면 네이버 가격 비교 랭킹 순이라고 해서 적합도 지수, 상품의 인기도, 신뢰도 지수 등을 점수화하여 정렬, 단, 광고 상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상단 정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된 게 여기 순위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품까지가 이렇게 광고 구자라고 해서 이 광고 구자가 1등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제품이 2등 광고 구자, 세 번째 제품이 3등 광고 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량 1등은 여기 아기 모자 8,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일 거고요. 후기가 지금 10,000개가 넘었네요. 그리고 구매가 최근 6개월 동안 6,200건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경쟁이 조금 치열하고,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쿠팡과 다르게 처음 시도하는 경쟁자들이 새롭게 진입하게 되면 여기 상위권에 노출되는 게 쿠팡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먼저 아이템을 시도해보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높죠. 완전 있습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소싱 아이템은 괜찮은데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기 모자 같은 지금 저희가 제품을 찾아봤더니 평균적인 가격대가 뭐 5,000원, 6,000원부터 만원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가가 3만 원이다. 이러면 이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썸네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잘 가지고 와도 결국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을 자세히 봐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썸네일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클릭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 온라인에서는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매출은 노출 곱하기 유입 곱하기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썸네일에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에 유입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유입이 돼야지만 상세 페이지를 봐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 실패한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자, 결국에 썸네일에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유입까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다 보고 이 제품 괜찮네,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매 결정.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가 가격과 썸네일, 상세 페이지. 아마도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괜찮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까지 추가적으로 만족해야지만 판매가 아마 될 거예요. 사전에 조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그렇죠. 소싱이라는 과정이 아이템을 찾는 거긴 하지만 내가 얼마에 팔지, 그리고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지 기획하는 것도 사실 저는 소싱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카테고리가 색상이 들어가거나 디자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요소가 있거나 뭔가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쿠팡은 기본적으로 반품이 너무 쉽잖아요. 저도 사실 반품을 꽤 많이 하거든요. PD님은 어떠세요? 쉽게 되다 보니까 음. 쉽게 또 처리가 되니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쵸. 심지어 저희가 구성품이 예를 들어 10가지인 제품을 주문했는데 한두 가지를 빼먹고 반품을 해도 반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반품이 쉽고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번 의류 쪽을 시도해 봤었는데 제가 시도했던 그 의류는 반품률이 거의 40%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잘 난다 하더라도 반품률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굉장히 로스가 큰 거죠. 그런데 이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의류나 그러니까 사이즈나 색상, 디자인을 선택해야 되는 모든 카테고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겨울철 의류, 그러니까 겨울철 의류는요 판매가가 굉장히 조금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디건부터 시작해서 뭐 겨울철 되면 당연히 패딩과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뭐 기모 레깅스, 뭐 기모 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실제로 원가 차이는 여름 제품들에 비교했을 때 뭐 2배, 3배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거든요. 물론 패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인지하기로는 겨울 제품들, 의류 제품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마진이 크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마진이 큰 제품들은요 분명히 광고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의 누수가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 여기 광고비라는 건 플레이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싱을 하고 가격을 맞추고 썸네일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다 해도 결국에 광고비의 영역은 이 제품을 판매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저희 경험상 그리고 주변 사례들을 봐도 이런 카테고리를 하게 되면 광고비의 누수가 정말 굉장히 커요. 광고비가 크다 보니까 마진이 크더라도 이제 의료 쪽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유튜브 보면 의류로만 하셔서 연매출 뭐 40억, 50억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억대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100% 정답은 아닐 거지만 제가 봤던 1인 셀러,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리스크가 큰 카테고리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초보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렇죠. 초보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나더라도 뭐 반품률이 높아져 버린다든지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면 다음 이 제품을 소싱할 때 굉장히 망설여지게 돼요. 이 제품 또 광고비가 많이 써지진 않을까? 또 반품률이 굉장히 높진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해버리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되게 악순환을 만드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쿠팡에서는요 아이템 위너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시스템인데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상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쿠팡에선 당연히 다른 판매자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이 어떤 판매자인지 이런 걸 보고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 때문에 사실 되게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만의 자체적인 스몰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면 제일 좋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내가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든 판매를 해보고 싶다면 전략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패키지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인박스, 아웃박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장 박스, 택배 박스 있죠. 그걸 아웃박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작은 박스를 인박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박스를 패키지 구성을 바뀌게 되면 되게 다른 제품처럼 보여지기 좋거든요. 당연히 원가는 좀 더 비싸지겠지만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아까 봤던 아기 모자 같은 경우에도 아기 모자랑 아기 장갑 같은 걸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 있겠고 마진 구조도 조금 더 아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묶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기 모자 같은 경우에도 뭐 1+1 전략을 쓴다든지 아니면 1+1+1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똑같은 제품이지만 판매 가격을 굉장히 조금 더 높여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판매 가격이 높다 보면 광고비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광고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묶음 전략이 사실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중에서는 가장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시즌 이런 제품들은요, 시즌이 끝나갈 때쯤 이 묶음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완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사례가 바라클라바, 혹시 아세요? 목에 쓰는 이제 내 얼굴이랑 목이랑 같이 가리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 경쟁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여성분들은 바라클라바라고 하고 남성분들이 쓰는 건 넥워머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많이 팔렸는데, 그런 게 한 개에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팔리던 게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는 뭐 2개에 7,000원, 3개에 7,000원 이렇게 판매되거든요. 그러니까 묶음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조금 마이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케이시 인증이 사실 초보자 입장에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대행해준 업체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기도 하고, 사실 셀프로 할 수 있으면 그 인증 대행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어린이 제품 하고 있었잖아요. 아기 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린이 제품들 중에서 안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거는요, 안전 인증 경우에 대부분 5년이 그 기한인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인증을 갱신할 땐 제품을 재검사해야 될 확률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손이 있거나 아기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아기가 입에 삼킨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5년마다 테스트를 했을 때 5년 전에는 시험 합격을 해서 KC 인증서가 있었지만 5년 뒤에는 그 인증 기준이 그 5년 사이에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인증에 실패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제품들이 판매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 제품이 사라지게 되면 잘 판매하고 있는 상위권 경쟁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가끔씩, 진짜 가끔씩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유아와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제품은 안전인증 기한이 만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소싱하실 때 찾아보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어떤 주제였냐면, 첫 번째로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었어요.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사이즈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왜 유의해야 되냐면 반품률이 높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판매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 즉 광고비의 영역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카테고리가 초보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시즌 제품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데, 경쟁 강도는 사실 쿠팡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경쟁 강도를 보면 되는 것이지, 이 제품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경쟁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전략을 세 가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템을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과, 두 번째는 패키지 변경, 패키지를 인박스, 아웃박스가 있는데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박스를 바꾸게 되면 다른 제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제품과 관련된 제품을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즉 아기 모자라면 모자와 장갑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써보시면 굉장히 유의할 것 같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PD님 어떠셨어요? 이거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소통도 되게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랑 조금 더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